그럼 이어서 손장희 국립공원 생물종 보존원 북부센터장의 세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 생물종 보존원 손장희 센터장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냥 자체 생존 가능 개체수 100마리 달성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월악산 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사냥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타 지역 개체를 도입하는 재도입, 강화 등을 통한 복원 결과 2007년 15개체 내외였던 사냥 개체수가 2019년 생존 가능 개체수인 100개체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동물로서 월악산의 경우 지난 1980년대 초반까지 야생사냥이 살았으나 그 이후 서식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지난 1994년과 1997년 그리고 199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마리의 사냥을 방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개체수가 15개체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모두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로서 근친교배에 의한 유전적 결함이 확인됨에 따라 유전적 결함을 해소하고 사냥의 안정적 개체군 확보를 위하여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원은 IUCN 제도입 지침에 따라 설악산과 양구, 화천 등 타 지역에 서식하는 개체군을 제도입,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2개체를 방사하였습니다. 개체수 조사는 2017년부터 월악산 전역에 총 80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181장의 사냥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된 사냥의 사진을 뿌리 모양과 형태, 얼굴 색상 패턴 등의 분류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7년 89개체를 확인하였고 2018년에는 98개체, 그리고 올해 태어난 새끼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자체 생존 가능 개체수인 100개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월악산은 백두대간 중부권역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으로서 2006년 월악산에서 포획 후 발신기를 부착한 WM14번 개체가 속리산으로 약 40km 이동하여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7년에는 또 다른 개체가 소백산 방향으로 20km 이동하여 덕절산에서 확인이 되는 등 서식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어 향후 사냥 복원의 핵심 메타 개체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그동안 월악산 사냥 복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쌓아온 개체 증식, 방사, 모니터링, 서식지 관리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백두대간 사냥 생태축 복원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월악산 사냥의 안정적인 서식지 보존을 위하여 불법 역부 등 서식 위협 요인 제거, 겨울철 탈진 개체 구조, 지역 주민 협력 사업 및 탐방객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의 개체 증식 위주의 보건 사업이 아닌 서식지 보존 중심의 보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월악산 사냥 자체 생존 가능 개체수인 100개체 확인을 통해 월악산 사냥 보건 사업의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지속적인 보건 사업 추진을 통해 백두대간 전역에서 사냥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영상을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네, 처음 영상은 월악산에 방사하기 전 게르장 사냥의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은 오락산에서 속리산으로 이동한 WM14번 개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덕절산으로 이동한 사냥이 무인 센서 카메라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락산에서 올해 무인 센서 카메라에 촬영된 새끼 사냥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은 겨울철 사냥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선입니다. 이 생태계에는 지장이 없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옛날에도 멧돼지가 없을 때는 멧돼지를 잡지 못하게 법으로 지역에다가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사냥도 향후에는 생태계에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생태계 지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지금 사냥이 향후에 개체수가 증가를 했을 때 그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 사냥 같은 경우 저희 우리나라에 약 한 1000개체 미만 정도의 사냥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하기보다는 우선 우리나라의 일단 보건이 좀 더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멧돼지를 처음에 없을 때 그거를 계속 잡지 못하게 법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멧돼지를 난 잡고 있는 편인데, 이 사냥도 향후에는 아마 그럴 경우가 있고, 또 지금도 사냥을 해서 농사에 매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고 싶습니다. 사냥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이 지금 민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강원지 기자님. 여기 다른 산으로 간 CCTV에 찍힌 사진 보면은 이 친구는 위치 추적기를 아까 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고요. 그러면은 당산 22마리는 위치 추적기를 달고 있고, 나머지 이제 자연 증식한 사냥들은 위치 추적기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체수 확인할 때 감달금처럼 좀 이렇게 식별 번호를 다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사한 22개체는 모두 발신기를 부착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자연에서 번식한 개체, 일부 개체들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포획을 통해서 발신기를 표시를 한 개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이건 MTN 이재경 간사님. 이재경입니다. 말씀해 주실 때 재밌는 이슈를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유전적 결함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하기 위해선 이 사냥뿐 아니라 어떤 동물이든지 극소수의 개체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유전적 결함 문제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원 초기에는 유전자 분석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서 사냥 개체들을 도입을 해서 방사를 했었고, 지금 저희 이제 전국 각지에서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털 같은 유전적인 샘플들을 채취를 해서 그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번역 하나, 울진, 삼척 번역 하나, 여러 가지 총 4개의 타입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지금까지는 어쨌든 유전자 분석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분석을 통한 그런 보건 사업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향후에는 지금 소백산과 속리산 등 보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그 사냥들을 유전자 타입을 선정을 해서 보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겨레신문 박수영 기자님. 저도 월악산에 100개씩 이상 안정적으로 개체군을 만든 게 1, 3 목표로 작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태백산하고 소백산, 속리산, 주황산에도 소규모 개체군이 존재한다면, 향후에 개체수를 아까 1000개체 정도가 지금 허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종국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지 안정적으로 보건사업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일단 어쨌든 저희 지금 사냥 보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백두대간 전역에서 사냥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실제로 뛰어노는 그런 것들을 지금 1차 최종 보건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개체수가 몇 마리가 됐을 때 보건 사업이 종료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흥정일보 김경태 기자님. 좀 전에 들은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냥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데, 유전적으로 비승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다른 외부에서 유전자를 수혈하거나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냥을 뭐 잡아다가 여기다 풀어준다든가 해서 뭐 섞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반 여기 반 이렇게 섞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재훈 박사님께서 일단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공원관 생물종 부조는 정정입니다. 아까 월악산 사냥 개체수를 진행할 때 2006년도에 10개체는 그냥 방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에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생식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번식이 안 된다거나 기흉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유전자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4개의 타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규모가 틀린 4개의 개체군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월악산에 있는 개체는 지금 설악산에 있는 유전자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파천이나 양구에 있는 그런 개체를 넣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울진이나 삼척에 있는 개체를 섞어서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MTN 이경은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4가지 유전형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중에 2개씩 썼겠다는 거죠? 네, 그 그렇죠. 4가지를 썼겠다는 거죠, 그냥. 4가지를 섞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좀 더 가면 월악산에 존재한 유전자의 형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다른 의하면 대관령 남쪽이랑 북쪽의 유전자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유전자를 존치를 하고 월악산에 보건사업이 되는 데는 최대한 A타입이 있으면 월악산이랑 화천에서 A타입을 최대한 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체수를 100개체를 늘리는 후에 그 다음에 안정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B타입이나 C타입의 유전자형을 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섞는데 처음 단계는 개체수를 100개체를 섞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 2가지를 드리면요. 아까 그래서 그 유전자 결함이 발견됐다. 근데 지금은 극복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있는 건지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유전형이 이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함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4가지가 있었다라고 나왔던 거고. 근데 그걸 아직 안 섞은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있어서 이제 결함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설악산에서 처음에 에버랜드에서 6개체가 그 한 개체에서 나온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다 똑같은 형제들이 월악산에 처음으로 방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 7년도에
할 때 그 새끼들이 15개체가 증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 배에서 나온 15개체이기 때문에 이미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설악산이랑 화천 양구에 있는 개체를 섞어서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제 4가지 유전형을 더 썼겠다는 계획을 네, 갖고 맞습니다. 계신 거죠. 차후에 100개체가 됐을 때 미국의 그 연구에 의하면 100개체가 됐을 때 개체 수가 멸종하지 않고 100년 이상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전형이 다른 경우에 지역적으로도 지금 고립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좀 섞기 위해서는 좀 인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폭설에 의한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폭설에서 구조된 개체를 저희 북부센터에서 자체 증식을 하고 그래서 유전자 타입을 거기서 혈액이나 이런 걸 해서 미리 그걸 해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설악산이나 월악산 A 타입이면 다음에 C 타입 이런 식으로 차춘적으로 그 방사할 예정입니다. 네, 한겨레 신문 박경 기자님. 몇 가지 같은 경우 국제 수역 상국에서 이 적정 서식 밀도 같은 경우는 혹시 사양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사냥의 적정 서식 개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또 사냥 행동권이 한 1제곱킬로미터 내외로 지금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 정도가 적정 서식 면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